안녕하세요. 아침을 광장 손지민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나 전 직장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데요.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꺾고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실직자에게 실업급여가 버팀목이라는 목소리도 큰데요. 오늘 MG 티키타카에서 개편 방향을 놓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8월 4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부산 양방향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는 침산남로 동침산 내거리에서 경대교 방향 동침산 내거리 50m 지난 지점 1차로에 승용차 한 대 정차하고 있습니다. 신천대로 위로 살펴보면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침산교 지하차도 일대 서행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은 밤사이 열대야 나타난 곳이 많았는데요. 낮에는 더 덥습니다. 오늘 또 폭염특보 발효 중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는 무더운 날씨 계속됩니다. 온열질환 발생하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9.2도, 습도는 71%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한소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올해 폭염 기세가 무섭습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중앙분리대가 넘어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2시쯤 수성구 파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설치된 도로 중앙분리대 40m 구간이 한쪽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앞서 지난 월요일에도 수성구 신매시장 인근에서 중앙분리대 20m 구간이 쓰러지기도 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두 번이나 같은 사고가 있었던 거네요. 네, 잇따른 중앙분리대 사고는 고온다습한 기후 때문인 것으로 수성구청은 추정 중입니다. 어제 대구 낮 기온은 37.7도까지 치솟았는데 올해 대구에서 가장 더운 날이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장마 때문에 시설물에 물기가 스며들면서 내구도가 떨어졌는데 폭염으로 인한 손상까지 더해지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폭염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예정이잖아요. 예, 기상청은 주말에 이어 다음 주까지도 폭염특보가 이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오후 5시부로 폭염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대응으로 중대본 1단계가 아닌 2단계가 가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안부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 폭염 대책비로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 원을 긴급 교부하기로 했고요. 이 돈은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의 연장 운영, 폭염 저감시설 설치 확대, 예방물품 배부 등 폭염 대책 강화를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 폭염 대책들이 현장에 빠르게 적용이 돼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로 대구시의회 천장재가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사고 장소는 지난달 19일 시의회 4층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이었습니다. 누수로 흠뻑 젖어 무거워진 천장재가 그대로 무너져 방청석을 광범위하게 덮쳤는데요. 다음 날 건교위 회의를 하루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 안전사고를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1950년대에 지어진 노후 건물인데요. 건교위 회의실은 특히 옥상 위에 방이 있는 옥탑방 같은 구조여서 누수 상태를 점검하기 힘들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사고는 겨우 피해가서 다행입니다만 관리가 허술한 측면이 있네요. 예, 시의원들의 건물 연혁이나 과거 수리 이력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만 관련 문서의 보존 기한이 지나 대부분 폐기돼서 이렇다 할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구시 총무과에서 담당한 시의회 건물 관리가 최근에야 시의회 소관으로 넘어오면서 생긴 빈틈도 없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시의회는 장마 기간이 끝나고 문제의 옥상부에 대한 방수 공사를 진행했고 무너진 회의실 천장도 곧 복구할 예정입니다.
또 올 하반기 중으로 건물 안전성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큰 교차로마저 꽉 들어찬 현수막, 사실 보기 싫은 내용도 많고 안전사고 위험도 유발하고 있죠. 대구시가 이 현수막으로부터 자유로운 현수막 제로 구역을 기존 15곳에서 33곳으로 확대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현수막 제로존은 지자체에서 정당 협조를 구해 현수막 설치를 사실상 막는 곳인데 반월당 내거리 같이 현수막 관련 민원이 극심한 곳을 중심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현수막 양도 양인데 정치적인 메시지가 많다 보니까 좀 피로감이 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5개 광고물법 개정 이후로 현수막에 대한 피로감도 커졌는데요. 행안부가 지난 5월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놨거든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네. 어린이, 노인, 또 장애인 보호구역, 버스 정류장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를 금합니다. 보행자 통행이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은 땅에서 2m 떨어뜨려 설치해야 합니다. 지키지 않는 곳이 있으면 관할구청이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법 현수막 공해 사라지길 바라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 정비 사업 예정지인 파련습지에서 담비가 발생되면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화요일 파련습지 남쪽에서 자연보호와 사적 보존을 위한 현장 조사 중 담비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파련습지에는 멸종위기 1급종인 얼룩 새코미꼬리를 비롯해 수달, 수리부엉이 등 8가지 법정 보호종이 발견돼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야생 보호종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꿔야 될 존재들이죠.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한소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분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지게차 기사 김재석입니다. 저는 원래 사무 업무를 봤는데요. 현장에 일을 하다 보면 지게차 업무를 같이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면허를 따고 지게차 기사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운전기사들은 창고 안이나 야외에서도 작업을 하는데요. 비가 오거나 아니면 작업 환경이 협소한 경우, 미끄러지거나 사고 날 경우가 있어가지고 항상 조심하고, 요즘처럼 폭염이 지속되는 날에는 대형 선풍기와 얼음물이 지급되지만 10분만 일해도 작업복이 다 젖을 정도라서 저는 이렇게 목에 작은 선풍기를 항상 착용하고 다닙니다. 작업량이 많아서 빨리 하다 보면 적재물 파손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최근 물류센터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전복돼서 30대 기사가 사망한 사고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지게차 운전기사들끼리도 안전에 대해 항상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더워질 거라고 하는데 물류센터에서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 안전하게 일합시다. 아자아자 화이팅! MZ세대들은 정치와 사회 이슈,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갈까요? 젊은 그들의 생각을 펼쳐보는 MZ 티키타카. 오늘은 이민정 변호사,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호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실업급여의 개편 방향을 두고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이번에 여당 공청회에서 여성과 청년 비하 발언이 나와서 논란이 됐습니다. 뭐 쉬어간다, 명품 사고 해외여행 간다, 이런 얘기들이 왜 나왔다고 보시는지요? 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물론 꼭 필요해서 네. 그런 실업급여 네. 이런 도움을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의 어떤 허점을 이용을 해서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일정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한 그런 논란이 좀 된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런데 그러한 논란들보다 실업급여의 온당한 쓰임새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에서 허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개선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실제 노동부에도 일을 했었고 또 노동 사건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실업급여가 실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거는 뭐 사실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나쁜 수급자도 있긴 있어요. 대부분이 필요해서 받으시는 분들이지만 악용하는 분들도 있긴 그렇죠. 있다. 네, 실업급여가 필요한 퇴사자들이 많은 게 사실인데 일부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특히 저임금 근로자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일을 하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도 받고 힘든데 뭐 우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일을 안 하고도 최소한 뭐 평균급여 60%, 특히 최저임금이 안 되시거나 뭐 최저임금 정도 받으시는 분들은 네. 최저임금 일액의 80%를
피보험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받고 있는 기간. 네. 그 기간이 최소 이제 근무 기간마다 다른데 120일에서 240일까지 꽤 돼요. 길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포기하기 굉장히 힘든 좀 큰 금액이기도 하고요. 이게 중간에 빨리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고 해서 또 주는 게 있긴 한데요. 네. 그래도 이제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이 피보험 기간을 최대한 다 채우고 나서 취업을 하는 경우도 다수 있는 것도 그럼 이제 사실입니다. 취업을 좀 늦게 하려는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간혹 거죠. 그런 분들도 있긴 하죠. 예, 물론 뭐 취업을 하면 더 많이 벌 텐데 아, 네. 일부 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고용보험을 반복적으로 받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해서 받는 돈보다 뭐 실업급여가 더 많은 거 아니냐 이런 뭐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제도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물론 뭐 제도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개선점이 있다고는 보여지는데요. 네. 그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가 원래 근로의욕을 높이고 또 구직 활동을 촉진을 해가지고 이를 통한 자립을 보장하는 건데 네. 일하는 것보다 이 쉬는 게 급여액이 더 많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그 수급자의 한 28%, 한 45만 명 정도가 되는데 네. 이분들이 일해서 받는 돈보다 실업 시 받는 돈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한선을 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한 38% 정도가 실업급여가 일하면서 받는 급여액보다 많다 이런 상황인데요. 네. 이것은 실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근무하고 반복 수급하고 부정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는 상저하고 현상인데요. 윗단은 높고 밑단은 좀 적은 그런 상태인 거죠. 실질적으로는 취약계층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지금 다양한 개선 방안들이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제가 이게 노동청에서 네. 일을 하다 보면 이게 고용센터도 한 번씩 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고용센터에 우리가 일명 뭐 진상 민원인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실업급여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그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요건이 안 돼서 못 주는 거지만 네네. 실제로 그분들을 계속 만나다 보면 그분들한테는 이 실업급여가 정말 너무 간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요건 중에 하나가 이 비자발적 퇴사다. 이 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자발적 퇴사로 가면 우리가 뭐 공고사직 네. 또 해고 또는 이제 계약기간 만료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비자발적 퇴사인 이 요건 때문에 굉장히 이 갈등이 많습니다. 사실 고용보험법 이게 근거 법령이 고용보험법이거든요. 이 입법 취지가 실업한 근로자들이 이제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 그리고 구직 활동 촉진하는 건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 비자발적 퇴사를 인정받아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그쵸. 있으니까 이걸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실 공고사직이나 해고를 계속 하게 되면 정부 지원금 같은데 되게 불이익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용주 입장과 사용자 입장과 근로자 입장이 너무나 다르고 이걸 어떻게 이직 코드를 만들어 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러니까 꼭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경우 때문에 상저하고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뭐 기준이나 절차가 분명히 있지만 각자의 또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많다고 하셨는데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회사를 네. 그만둘 때 이게 자발적 퇴사냐 비자발적 퇴사냐 이게 굉장히 가장 명확할 중요한데. 것 같지만 네네. 사실 굉장히 불명확한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야 뭐 너 일 좀 잘해라 이러는데 사용자가 그렇게 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 나가라는 소린가? 이렇게 이제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제 비자발적 퇴사처럼 공고사직 당했다라고 당했는데. 근로자는 얘기를 하고 회사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그냥 좀 일 잘하고 좀 뭐라고 했는데 이게 왜 해고냐 뭐 공고사직이냐 그 본인이 그냥 못 버텨서 네.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논란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로자들이 퇴직을 하면 이제 사업장에서 이직 코드를 이렇게 부여를 해요. 네. 그 이직 코드가 이제 비자발적 퇴사냐 뭐 자발적 퇴사냐 여러 가지 사유들을 명시하게 돼 있는 코드인데 이게 근로자가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상황이지만 자발적으로 어쨌든 퇴사를 했는데 나중에 본인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되는 거예요, 본인 요건이. 그럼 이거 코드를 바꿔주는 게 되게 쉽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것도 이제 따로 신청을 해서 여러 네. 가지 입증 자료를 넣어야 하고 그 회사에서 그게 맞다라고 또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되면 결국에 사업주를 상대로 고소까지 해야 되나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이게 뭐 해고냐 아니냐 이런 걸로 실제 뭐 위원회가 열리고 네, 이제 네. 약간 재판처럼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사업주는 만약에 이 소송에서 지게 되면 또 엄청난 이제 급여를 보존해줘야 근로자한테 또 되는군요. 보전해줘야 되고 하니까 결국에 화해 조서 같은 걸 쓰면서 사업주가 본인은 이제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라고 생각은 했지만 결국에 화해 조서를 쓰게 되면 이제 비자발적 퇴사다. 코드를 권고사직이나 변경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화해 조서를 뭐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몇 월 며칠자로 근로관계가 종료함을 인정한다. 이렇게 1번에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참 굳이 이런 일이 있겠냐 싶지만 사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게 네. 사회적 비용도 굉장히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를 이렇게 딱 나눠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조금 이게 뭐 제도를 악용하거나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네. 또 어떤 사례가 있나요? 네, 그 실제로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연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최저임금의 80% 정도가 실업급여액에 한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높아진 최저 구직급여액으로 또 실업급여를 수급을 하고 있다가 네.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을 할 경우에 네. 세후소득을 따져보면 오히려 그 급여가 더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수급자의 그 근로 의욕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그쵸. 기간을 네. 이렇게 최대한 받게 유예를 되는 하는.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실제로 아까 전에 처음 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현장에서 좀 그런 사례들도 빈번하게 또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근로 생태계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실업급여 금액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또 논란이 뜨거운데 이 점은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뭐 부정 수급하는 분들 네. 그리고 뭐 자발적 퇴사인데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사업주랑 이렇게 협상하시는 네. 분들, 수급 요건 딱 맞추고 일할 수 있는데 수급 요건 갖출 만큼만 일하고 퇴사 딱 하는 분들. 네, 퇴사 딱 해서 이렇게 악용하는 분들, 계속 반복해서 수급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되곤 있지만 실제로 본인이 계약직이라서 계약 만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직장을 구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 오로지 그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생계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 그 입법 취지처럼 근로자들의 어떤 생활 안정을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이걸 단순히 낮춘다고 하면 이 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네.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최저임금하고 이렇게 연동을 해서 최저 이제 수급 기준을 네네. 맞춰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재정의 문제도 또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이번에 코로나 시기에 실업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그쵸. 이 재정이 굉장히 악화된 게 사실이고 네. 그러면 이 작년이나 뭐 재작년 요거를 평균 잡아서 뭐 무조건 매년 이럴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 특수 보이고요. 상황이었으니까요. 네, 특수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업급여를 이렇게 낮추는 거는 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문제다. 오히려 재정이 문제가 안 되면 조금 자발적 실업인 경우에도 뭐 수급할 수 있는 사회들을 좀 만들어서 사회적 비용을 오히려 아끼자. 네네 오히려 좀 넓혀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원인에 대한 원인을 되게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반복 급여가 늘어나거나 또 그런 이유들이 네. 고용시장 자체가 불안정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특히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네. 또 노동시장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점점 실업과 구직을 반복하는 그 불안정한 노동 생태계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원인에 대한 원인. 결국은 우리 고용시장이 불안해서다. 이렇게 정말 원론적인 부분 짚어주셨는데 두 분 모두 이제 한액을 낮추는 건 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들 좀 반영이 돼야 되는 걸까요? 실질적으로 쉽진 않을 거고 실제로 또 부정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 감독을 하려고는 하지만 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당하게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어쨌든 힘들지만 네. 결국에 실질적인 감독을 하고 한 번 수급한 사람이
특히 다시 수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장이나 이렇게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심사를 하고 또 수급 금액을 오히려 계속 뭔가 악용하는 분들 같다라고 네. 느껴지는 경우에는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렇죠. 반복 수급일 땐 조금 수가를 낮추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합니다. 네,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적재적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 그 반복 수급에 늪에 빠지지 않아도 될 만큼 괜찮은 일자리의 수가 충분한가 이런 원론적인 부분들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변호사님도 그렇고 우리 추현호 의원도 그렇고 뭐 실업급여가 중요하고 그리고 절대 우리 사회 형평성을 봤을 때 낮추는 거는 좀 두 분 다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실제 입법 취지를 네. 좀 잘 살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적으로 낮추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MG 티키타카 이민정 변호사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호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구 향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충요 교실을 열었습니다. 박나영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구 향교는 1398년 조선시대에 세워진 우리 지역 문화유적입니다. 향교는 과거 교육과 제사 기능을 하던 곳이었는데요. 최근에는 학생들에게 예절을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여름방학 충요교실 현장 소리와 함께 대구 향교 노성호 강사 이야기 들어봅니다. 자, 쭉 당겨서 놓습니다. 잘 되잖아.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학생 우리가 거의 이제 초등학생인데 만 19세 이상이 되면은 성년대를 합니다. 성인이 되는 행사를 합니다. 그때 보면은 다른 말로 남자는 가서 쓴다 할 때 관, 여자는 비늘을 꽂는다 할 때 개. 예절 지도자 그 자격을 가지고 향교에서 인성교육 강사로 하고 있습니다. 노성호입니다. 죽궁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학생들이 머뭇머뭇했는데 진행을 하면서 적응을 해가지고 아주 잘하고 있었어요. 모든 학생들이 뭐든지 기초를 닦아가지고 하면은 다 된다는 거를 우리는 교육을 시키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인사에서 시작해서 인사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인성교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누구나 자기가 가진 자질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개발해서 하면은 뭐든지 이 사회에서 필요한 인간이 되고 필요한 재원이 되고 나라의 발전이 되고 그렇게 자기도 발전이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이라는 게 인사에서 시작해서 인사로 끝난다. 이렇게 세 개어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네, 전통 윤리와 경전 강의를 통한 인성교육과 더불어 전통 예절과 놀이를 체험하며 우리의 문화를 계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충요교실은 예절 유복을 입어보고 분향례에 참여하는 등 향교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내용으로 구성됐는데요. 그래서 향교와 예절 교육이 어렵다는 인식을 가졌던 어린 학생들도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어제 했던 투어 던지기랑 활쏘기를 했던 게 가장 좀 재밌었어요. 계단 올라갈 때 올라가는 방식이나 내려갈 때 그런 방식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는 집안일을 도와드리고 친구들에게는 나쁜 말을 하지 않고 고운 말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점은 서예입니다. 왜냐하면 서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붓으로 하는 글씨이기 때문에 저한테 가장 인상이 깊었고요. 이제부터 친구들이 나쁜 말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고운 말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달서구의 감산초등학교의 학부모입니다. 교육청에서 오는 알림이를 통해서 이렇게 또 아이들 인성교육을 조금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또 참여하게 됐는데 도심 속에서 이런 공간이 있는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이 3일 동안 참여해본 결과 집에 와서 너무나 많은 자랑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서예 교육이라든지 뭐 투호, 배례라는 이제 절하는 교육을 통해서 집에 와서 이제 부모님들께 가르쳐주는 시간도 되고 너무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향교가 평소에는 가볼 기회가 잘 없는데 3일간의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육은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예의를 갖춰야 함을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의 예절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렇게 향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예절 교육을 진행하게 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대구향교 조민석 정교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7월 1일자로 대구향교 정교에 취임한 도인석입니다. 나라 사랑과 부모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체험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앞으로 자라서 중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정말로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필요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가꾸도록 교육을 하면 목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학생들에게는 전통 의례에 따른 배려법이라든가 인사 예절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에 시작해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서도 정신을 함양하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잘 아시다시피 밥상머리 교육이 사라진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 향교에서 예절 지도사들이 지역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 직접 만나서 교육을 하는 이런 봉사 제도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대구 향교에 설치되어 있는 예절대학을 지금 확대 개편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과정을 또 설치해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바로 시민의 교육을 사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지금 마련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향교 예절 프로그램은 교육 과정과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 공간에서 특별한 배움을 얻고 싶은 분들은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나영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오늘도 불볕더위 예상되는데요. 폭염 피해를 줄이는 물과 그늘, 휴식까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마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